저는 은퇴 설계 전문가로 많은 분들의 은퇴를 플래닝해드리고 그 플랜을 바탕으로 은퇴 자금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그 중에서도 가장 은퇴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K-올레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있는데요. K-올레더 포트폴리오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이자 업라이스 투자자문의 대표이신 김성일 대표님이 제시한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지난달에 K-올레더 포트폴리오 성과를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자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고 어떤 손실이 발생했는지, 그런 손실이나 수익은 왜 발생했는지, 시사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제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하고 또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난 3월에 K-올레더 포트폴리오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올레더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지난 한 달 동안 K-올레더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4.0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이너스가 크게 났죠. 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치고는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하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마음먹은 달에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마이너스 4%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냐면, 제가 지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성과를 월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 이상 기록한 달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살펴봐도 총 11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4% 손실이 난 거예요. 지난 26년간 가장 크게 손실이 난 달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2008년 10월에 마이너스 7.99%, 거의 한 8%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그나마 좀 막아주긴 했지만 자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100년 만의 위기라고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손실이 컸던 달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월 단위로 살펴봤을 땐 손실폭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013년 6월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하면서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주식 가격도 하락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4.8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너스 폭이 컸던 달은 2020년 3월 마이너스 4.7%가 났는데요. 이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패닉 상태가 되면서 모든 걸 다 팔고 현금으로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026년 3월이 그러면 2000년도부터 살펴봤을 때 가장 하락폭이 컸던 달이 되겠죠. 이번 달에 마이너스 4.09% 하락했으니까요. 역대 네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하락폭이 왜 이렇게 컸는지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란 전쟁 때문이죠.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식 가격도 하락하고 채권 가격, 그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5% 정도 빠졌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19%, 중국 증시가 한 5% 빠졌고, 인도 증시도 한 11%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각 국가별 지수는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K-올레더 포트폴리오 내 ETF들은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코스피만 비슷하게 빠졌고 나머지 ETF들은 실질적으로 각 국가별 지수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 훨씬 선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S&P 500은 실질적으로 한 5% 빠졌지만 포트폴리오 내 ETF는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 차이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인도도 실제보다 덜 빠졌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주식형 ETF들은 환 노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는 해외 주식형 ETF들은 환해지된 상품들이 아니라 환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로 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5%가 빠졌지만 ETF 같은 경우 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1%로 선방할 수 있었고, 중국 위안 환율도 오르고 루피 환율도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시가, 각 국가의 증시가 빠진 것보다는 손실폭이 훨씬 적고, 아니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약간의 수익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 노출로 해외 주식형 ETF를 운용하니까 이번과 같이 이렇게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위기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갈 때 원화부터 현금화하는 상황이 펼쳐졌고, 다른 통화보다 더 민감하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세계 증시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20% 정도 하락했죠. 하지만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가장 수익이 많이 난 곳에서 현금화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2025년에 코스피가 76% 상승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올해도 3월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코스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코스피인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화 약세 영향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이 꺾인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할 만한 점이 금도 무려 5%나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 금 가격은 3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1% 하락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금 ETF가 역시나 달러 환 노출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 영향으로 하락폭이 마이너스 5%로 제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왜 금 가격은 한 달에 마이너스 11%나 폭락했을까요? 이는 이란 전쟁이 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했고 연준에서 금리를 높게 오래 유지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금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데 달러가 더 강력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흐름 속에서 역시 그동안 많이 상승한 금이 매도의 대상이 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국채에서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나마 환 노출로 운용되는 미국 10년 국채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자산군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자산이 안전판의 역할을 했고요. 이렇게 자산군별로 수익과 손실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달은 자산 배분 투자자들에게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길게 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고 코스피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이고 그리고 또 전쟁 초기보다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나 증시는 언제나 예측이 어렵고 특히 트럼프의 행보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한마디로 트럼프의 공습 그리고 달러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자산군, 주식, 금, 채권 모두 하락했습니다. 원래는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상승하면서 손실을 줄여주고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줘야 하는데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K-올레드 포트폴리오는 상당 부분 환 노출로 운용되고 있어서 이런 급격한 위기 속에서 손실폭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달러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데 지난 3월이 달러 자산의 방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변동성과 리스크를 줄여주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00년 이상의 증시와 경제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검증된 투자 방식입니다. 지난 3월은 긴 흐름 속에서 보면 아주 예외적인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거치고 나면 자산 가격의 흐름과 상관관계도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한 달의 손실로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리밸런싱 하면서 운용하시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은퇴자금 잘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성과 리뷰할 때는 좀 더 좋은 숫자들로 안내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은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